서지혜 씨는 오늘도 마트 계산대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카드 승인 거절, 통장 잔액 8,000원, 월말까지는 아직 12일이나 남았어요. 남편 강민수 씨는 중견기업 과장입니다. 월급 500만 원. 하지만 지혜 씨가 받는 생활비는 단 30만 원이었죠. 좀 더 아껴 써. 요즘 경기가 안 좋아. 민수 씨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명품 넥타이를 메고 회식에서 돌아오면서 말이죠. 친정 어머니가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 3천만 원. 지혜 씨는 눈물로 애원했어요.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줘. 민수 씨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런 돈 어디 있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3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일본 온천 여행 사진을 자랑했죠. 명절마다 민수 씨가 건네는 용돈 봉투도 두툼했습니다. 지혜 씨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낮에는 여전히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30만 원으로 견뎌온 여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는데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지혜 씨는 오늘도 대형마트 식품 코너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 계산기 앱에는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달걀 한 판, 두부 한 모, 양파 3개. 하나씩 담을 때마다 지혜 씨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죠. 장바구니에 과자 한 봉지를 넣었다가도 가격표를 보고는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과일 코너를 지나칠 때는 아예 고개를 돌렸어요. 계산대 앞에 선 지혜 씨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카드를 건넸지만 기계에서 승인 거절 소리가 났어요. 죄송한데요. 물건 몇 개만 빼주실 수 있을까요? 뒤에 줄 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지혜 씨는 얼굴이 빨개진 채 우유와 과일을 빼달라고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닐봉지를 든 손에 힘이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8살 딸 서윤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수아네 집에 놀러 갔는데 피아노가 있더라. 나도 배우고 싶어. 지혜 씨는 무릎을 굽혀 딸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미안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줄래? 엄마가 곧 방법을 찾아볼게. 밤 10시가 넘어서야 남편 강민수 씨가 돌아왔습니다. 비싼 양복에 명품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어요. 소주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지혜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여보, 생활비를 조금만 더 올려주면 안 될까요? 서윤이 학원비도 있고 식비가 정말 부족해서요. 민수 씨는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요즘 회사 사정도 안 좋고 너도 좀 알아서 아껴 써. 전업주부는 편한 거 아니야? 더 이상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혜 씨는 식탁에 앉아 통장 앱을 켰어요. 잔액 8,000원. 월말까지는 아직 12일이나 남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 3개, 김치, 된장만 덩그러니 있었죠. 내일 아침은 계란밥으로 해야겠다. 지혜 씨는 서윤이의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낡아서 밑창이 다른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결혼 전 샀던 명품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중고거래 앱에 사진을 올렸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지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옆에서는 남편이 편안하게 코를 골고 있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우리 결혼 생활이. 지혜 씨는 조용히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서윤이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속 깊이 자리 잡았어요. 명절 아침 4시 지혜 씨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는 동안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죠. 며느리가 해야지 뭐.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지혜 씨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움직였어요. 오전 10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민수 씨는 부모님 앞에서 공손하게 절을 올렸어요. 그러고는 미리 준비한 용돈 봉투를 재빨리 시아버지 손에 쥐어줬죠. 지혜 씨가 모르게 말입니다.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새 가방을 자랑했습니다. 이거 봐, 샤넬 신상이야. 300만 원 주고 샀어. 그리고 지난달에 일본 온천 여행 다녀왔는데 정말 좋더라고. 스마트폰으로 여행 사진을 보여주면서도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사치스러워. 분수를 알아야지. 지혜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명절 음식이 예전만 못하네. 정성이 부족한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지혜 씨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오후 4시 친정집 문을 열었을 때 지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영애 씨의 얼굴이 너무 수척해져 있었어요. 식탁에는 반찬 몇 개만 초라하게 놓여 있었죠. 어머니는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도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감기야, 괜찮아. 걱정 마. 엄마, 병원 한번 가보자. 기침이 너무 심하시잖아. 병원비 아까워. 약국에서 약 사 먹으면 돼. 어머니는 완강했습니다. 지혜 씨가 슬쩍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자신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됐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지혜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민수 씨는 핸들을 잡은 채 차갑게 답했어요. 우리도 빠듯해. 내 친정은 내가 알아서 해. 라디오 볼륨을 높여 더 이상의 대화를 차단했습니다. 지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집에 도착해 짐을 풀던 중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어요. 지혜 씨가 주워보니 백화점 명품관 영수증이었죠. 샤넬 가방 300만 원. 구매자 이름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그 영수증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친정어머니 병원비는 안 된다면서 시어머니 명품 가방은 300만 원을 선뜻 지불했던 겁니다. 영수증을 가방 속 깊숙이 넣으며 지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인가?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뭘까? 그날 밤 지혜 씨는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휴대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화면에는 병원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죠. 지혜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환자분이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운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지혜 씨를 상담실로 불렀죠. 폐암 3기입니다. 즉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혜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치료비 견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죠. 병실로 돌아가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지혜야, 나는 치료 안 받을래. 너한테 짐이 되기 싫어. 지혜 씨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혜 씨는 민수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부탁이야. 우리 엄마 좀 살려줘. 돈은 꼭 갚을게. 제발. 민수 씨는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큰 돈 어디 있어? 우리 형편도 어려워. 미안하지만 안 돼. 지혜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 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다음 날 지혜 씨는 친구 최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인 수진은 카페에서 지혜 씨를 만났습니다. 지혜야, 온라인 쇼핑몰 해봐. 요즘 재택으로 괜찮은 수익 올리는 사람들 많아. 수진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초기 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줬죠. 이건 투자야. 내가 꼭 성공할 거라 믿어. 그날부터 지혜 씨의 밤이 바뀌었습니다. 서윤이를 재운 후 새벽 2시까지 쇼핑몰 공부를 했어요. 도매 사이트를 뒤지고 상품 사진을 올렸죠.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쇼핑몰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주문이 하나둘 들어오더니 어느새 하루에 10건씩 넘어갔죠. 지혜 씨는 처음으로 통장에 150만 원이 찍힌 걸 봤습니다. 자신이 직접 번 돈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쌓인 택배 상자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죠. 뭐야 이게? 시집와서 딴짓이야? 애는 제대로 돌보기나 해? 지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아들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무슨 사업이야.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지혜 씨는 죄송합니다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지혜 씨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조용히 울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죠. 눈이 퉁퉁 부은 얼굴, 야윈 볼, 지친 표정.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지혜 씨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그날 밤부터 지혜 씨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살려야 했고 서윤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죠. 아침 빨래를 하던 지혜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수 씨의 바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진 거예요. 무심코 펼쳐본 순간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은행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매달 시댁으로 200만 원씩 송금, 200만 원씩 송금. 10년간의 기록이 끝없이 이어졌죠. 거기다 시동생 사업자금이라는 메모와 함께 5천만 원이 한 번에 나간 내역도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급히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0년간 총 2억 4천만 원. 자신은 월 30만 원으로 연명했는데 말이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둘러 통장 사본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민수 씨의 서재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서랍 속 신용카드 명세서를 꺼냈죠. 시어머니 명품 가방, 시댁 가전제품, 시아버지 골프용품, 모든 지출 내역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당장 만나줄 수 있어? 1시간 후 카페에서 수진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변호사인 수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지혜야, 이건 명백한 경제적 학대야. 이혼 소송 준비해야 해. 수진은 노트북을 꺼내 법률 조항을 보여줬죠. 친정 전세금 1억은 내 명의로 돼 있어. 쇼핑몰 수익도 내 고유 재산이고 재산 분할 소송 걸면 최소 1억 5천은 받을 수 있어. 지혜 씨는 멍하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지혜 씨는 잠든 서윤이를 바라봤습니다. 10년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런 돈 어디 있어? 라던 민수 씨. 친정어머니 환갑 때 겨우 10만 원만 준 민수 씨. 자신의 생일은 단 한 번도 챙기지 않던 민수 씨. 그런 돈 어디 있어? 친정어머니 병원비를 거절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혜 씨는 꾹 참았어요. 냉정해져야 했죠. 다음 날부터 지혜 씨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민수 씨 몰래 증거를 더 모았어요. 급여 명세서, 카드 사용 내역, 생활비 30만 원만 주겠다는 카톡 메시지. 모두 사진으로 찍어 USB에 저장했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 결과는 명확했어요. 혼인 파탄 책임이 남편 측에 있습니다. 경제적 학대도 명백하고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유리합니다. 지혜 씨는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동시에 쇼핑몰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했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한 달 수익이 1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뛰었어요. 6개월 동안 모은 돈은 2,400만 원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그 돈으로 먼저 어머니 항암 치료비를 냈어요. 지혜야, 이 돈 어디서 났어? 어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지혜 씨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했죠. 엄마, 이제 내가 벌어. 치료 열심히 받아. 집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민수 씨에게 생활비 30만 원을 받을 때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연기였죠. 지혜 씨는 가방 속 이혼 소송 서류 봉투를 만졌습니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곧 모든 게 끝날 거였죠. 지혜 씨는 2달 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민수 씨의 급여 명세서를 복사했어요. 시댁 송금 내역을 정리했죠. 생활비 30만 원만 주겠다는 카톡 메시지도 캡처했습니다. 친정어머니 병원비를 거절하던 음성 녹취까지 모았어요. 모든 증거를 USB에 백업했죠. 변호사 상담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결과는 확실했어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 측에 있습니다. 경제적 학대가 명백하고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확신이 썼죠. 전세집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보증금 1억 원 전액이 지혜 씨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친정에서 지원한 돈이었죠. 쇼핑몰 사업자 등록증도 지혜 씨 이름이었습니다. 통장 내역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쇼핑몰은 날로 성장했습니다. 고객 리뷰가 쌓이고 재구매율이 높아졌어요. 월 수익이 400만 원을 넘어섰죠. 6개월 동안 모은 돈으로 어머니 항암 치료 1차 비용을 냈습니다. 병실에서 어머니가 물었어요. 지혜야, 이 돈 정말 어디서 났어? 지혜 씨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벌어요. 걱정하지 말고 치료나 열심히 받아요.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민수 씨가 생활비 30만 원을 건넬 때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죠.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절 음식은 내가 다 준비해야지. 며느리 역할 제대로 해. 지혜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잘 준비하겠습니다. 명절 당일 지혜 씨는 오히려 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도 더 많이 부치고 나물도 푸짐하게 무쳤어요. 시댁 식구들을 극진히 대접했죠.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이게 마지막이니까. 민수 씨는 이번에도 용돈 봉투를 꺼냈어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죠.
시부모님께 정중히 드렸습니다. 우리 마누라 음식 솜씨 좋죠? 정성이 대단해요. 민수 씨는 태연하게 자랑까지 했어요. 지혜 씨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어요. 지혜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죠. 가방 속에는 이혼 소송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손으로 슬쩍 만져봤습니다. 이제 곧이야. 조금만 더 참자. 집에 도착해서도 지혜 씨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었어요. 서윤이를 씻기고 재웠죠. 민수 씨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모습이었어요. 태평했죠. 지혜 씨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였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죠.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테니까요.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어요. 민수 씨가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구웠죠. 와인잔을 꺼내고 촛불까지 켰습니다. 오후 7시 민수 씨가 퇴근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 오늘 무슨 날이야? 깜빡한 듯한 표정이었죠. 지혜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결혼 10주년이에요. 민수 씨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 맞다. 깜빡했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스테이크를 자르던 민수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지혜 씨는 포크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 물어봐도 될까요? 응? 뭔데? 당신한테 나는 어떤 존재예요? 민수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갑자기 왜 그래? 당연히 소중하지. 무슨 이상한 소리야. 지혜 씨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어요. 그럼 왜 당신 부모님께는 10년간 2억 넘게 드리면서 내 어머니 병원비는 안 된다고 했어요? 민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포크가 접시 위로 떨어졌어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죠. 그건 너 어떻게 알았어? 변명이 아니라 추궁이 먼저였습니다. 지혜 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통장 내역 봤어요. 매달 200만 원씩 시댁에 보냈더라고요. 시동생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도요. 시어머니 명품 가방, 해외여행 비용까지. 지혜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월급이 500만 원인데 나한테는 30만 원만 줬죠. 10년 동안요. 민수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건 내 돈인데 내가 어디에 쓰든 내 자유 아니야?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게 뭐가 나빠? 지혜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효도와 학대는 달라요. 당신은 배우자와 자식보다 부모만 챙겼어요. 민수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내 돈 쓰는데 내 허락이 왜 필요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서윤이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깸 모양이었죠. 지혜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죠. 허락 같은 거 필요 없다고요? 좋아요. 방문을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 씨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죠. 지혜 씨가 너무 침착했습니다. 민수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죠. 자꾸 방문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방 안에서 지혜 씨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변호사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죠. 내일 아침에 발송해 주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등기우편 발송하겠습니다. 지혜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죠.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어요.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 씨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현관으로 갔어요. 우체부가 등기우편을 건넸죠. 법무법인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민수 씨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꺼내 읽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 소장. 큰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송 사유란에는 10년간의 경제적 학대, 배우자 유기, 친족 부양 의무 방기가 적혀 있었어요.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청구까지 명시되어 있었죠. 민수 씨는 황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서지혜,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옷장도 반쯤 비었죠. 책상 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했어요. 내 인생 쓰는데 당신 허락 필요 없잖아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민수 씨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급히 지혜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중이라는 신호음만 울렸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1통, 2통, 10통. 답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자동응답 문자가 왔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연락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연락처만 덜렁 적혀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법원 조정 기일 통지서가 도착했죠. 민수 씨는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출석했어요. 조정실 테이블 맞은편에 지혜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어요.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지혜 씨 측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10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이었어요. 생활비 30만 원만 주겠다는 카톡 메시지, 친정어머니 병원비 거절 녹취록까지 모두 들어 있었죠. 전세금 1억 원은 원고 친정에서 지원한 자금으로 원고 명의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원고가 운영하는 쇼핑몰 수익 2,400만 원도 별도 재산입니다. 피고가 시댁에 송금한 2억 4천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도 검토 중입니다. 민수 씨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금액은 전세금 1억 원, 피고 예금 중 절반 3천만 원, 위자료 5천만 원입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총 1억 8천만 원이며 양육비는 월 150만 원을 청구합니다. 민수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번 돈인데. 판사가 조용히 하라는 눈빛을 보냈어요. 지혜 씨 측 변호사가 냉정하게 답했죠.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학대는 명백한 위자료 사유고요.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기로 했어요. 법정 복도에서 민수 씨는 지혜 씨를 마주쳤습니다. 다가가려 했죠. 지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지혜 씨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민수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 박순자 씨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죠. 강민수, 내가 며느리한테 생활비를 30만 원만 줬다는 게 사실이야? 민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엄마한테 드릴 돈도 있었고 변명이 나왔지만 힘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죠. 2억씩이나 우리한테 보냈어? 너 미쳤어? 내 가정은 생각 안 하고. 시어머니가 아들을 질책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당황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아, 전화 이리 줘봐. 시아버지 강대식 씨가 수화기를 빼앗았어요. 야, 이놈아, 내가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버럭 화를 내는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민수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부모님마저 자신을 비난하는 상황이었죠. 직장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복사기 앞에서 여직원들이 수군거렸죠. 강 과장이 부인한테 생활비를 30만 원만 줬대. 본인은 명품 입고 다니면서. 진짜? 그건 좀 심한데. 민수 씨가 지나가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여직원들은 노골적으로 민수 씨를 외면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닥했죠. 남자 동료들도 거리를 뒀어요.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가정이 있는 사람이. 점심시간에도 혼자였습니다. 회식에도 부르지 않았어요. 민수 씨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갔죠. 일주일 후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참을 수 없었어요. 지혜 씨가 머무는 친정집 앞에서 기다렸죠. 오후 6시 지혜 씨가 나타났습니다. 쇼핑몰 배송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민수 씨는 지혜 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죠.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지혜 씨는 무표정하게 민수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눈빛이었죠. 10년간 저는 당신한테 수백 번 애원했어요. 지혜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생활비 좀 더 달라고,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그때 당신은 뭐라고 했죠? 민수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지혜 씨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미안하다고 10년이 돌아오나요? 제 엄마 병이 나아요? 지혜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웠죠. 당신이 무릎 꿇는 것도 우는 것도 저는 이미 다 해봤어요. 지혜 씨는 민수 씨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법원에서 뵙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민수 씨는 거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신경 쓰지 못했어요. 자신이 잃은 것의 크기가 뼈저리게 느껴졌죠.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석 달 후 최종 변론 날이었습니다. 법정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판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죠. 피고의 경제적 학대가 명백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판결문이 낭독됐습니다. 전세금 1억 원은 전액 지혜 씨 귀속, 위자료 5천만 원, 민수 씨 예금 중 3천만 원 재산 분할이었어요. 양육비는 월 150만 원으로 확정됐죠. 총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옆에 앉은 변호사 수진이 손을 꼭 잡아줬죠. 판결 확정 다음 날 지혜 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항암 치료 전액을 지불했어요. 담당 의사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 덕분에 병세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완치 가능성도 충분히 보입니다. 어머니 이영애 씨는 병상에서 지혜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행복하게 살아.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지혜 씨도 울었어요. 엄마가 건강해지는 게 제일 행복해요. 일주일 후 지혜 씨는 새 집을 구했습니다.
친정 근처 깔끔한 30평대 아파트였어요. 햇살이 잘 드는 남양집이었죠.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었습니다. 이사날 서윤이는 자기 방을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엄마, 여기 정말 예쁘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지혜 씨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시작이야. 서윤아. 쇼핑몰 사업은 날로 성장했어요. 지혜 씨는 사무실을 얻고 직원 5명을 고용했죠. 월 수익이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무실 개업식 날 수진이 샴페인을 들고 왔어요. 내가 널 누구보다 믿었어. 이제 진짜 내 인생 사는 거야. 두 사람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직원들도 함께 박수를 쳤죠. 저녁, 지혜 씨는 새 아파트 베란다에 홀로 섰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10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죠. 행복하게 해줄게. 민수 씨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곧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와 서윤이가 보드게임을 하며 깔깔대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번엔 내가 이겼다. 아이고, 우리 손녀 대단한데? 지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어머니와 서윤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도 같이 해요. 지혜야, 어서 와.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지혜 씨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었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지혜 씨의 새로운 인생도 그렇게 빛나기 시작했죠. 1년이 흘렀습니다. 지혜 씨의 쇼핑몰은 업계에서 인기 브랜드로 자리 잡았어요. 백화점에서 입점 제안까지 들어왔죠. 직원은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명함에는 대표이사 서지혜라고 적혀 있었어요. 거래처 사람들에게 명함을 건넬 때마다 뿌듯했죠. 어머니 이영애 씨는 항암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의사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 이겨내셨어요. 의사의 말에 어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혜 씨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이제 어머니는 매일 손녀 서윤이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건강한 일상이 돌아온 거죠. 두 사람이 손잡고 걷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서윤이는 피아노뿐 아니라 미술, 발레도 배우게 됐습니다.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죠. 구단위 피아노 콩쿠르에 나갔어요. 시상식 날 서윤이는 은상을 받았습니다. 무대에서 트로피를 든 서윤이가 객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지혜 씨와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죠. 시상식이 끝나고 지혜 씨는 서윤이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했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서윤이가 엄마 목에 팔을 두르며 말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지혜 씨는 월세로 살던 아파트를 매매로 전환했습니다. 2억 원에 샀어요. 은행 대출 없이 현금으로 샀죠. 등기부등본을 받아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서지혜, 소유자 서지혜.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진짜 내 집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근황은 친구를 통해 들었어요. 재혼을 시도했다가 과거 이력 때문에 파혼당했다고 했죠. 직장에서도 승진해서 밀려났답니다. 여전히 과장으로 정체되어 있었어요.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지혜 씨는 백화점 식품관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좋은 과일을 고르고 있었죠. 지혜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민수 씨였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죠. 옷차림도 예전과 달리 평범했습니다. 민수 씨가 다가오려 했어요.
하지만 지혜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는 서윤이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당당하게 민수 씨를 지나쳐갔죠. 고급 코트를 입은 지혜 씨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민수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지혜 씨가 입고 있는 옷, 자신 있게 걷는 모습,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 자신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녁 시간 새 집 거실이었습니다.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였고 서윤이가 샐러드를 만들었죠. 세 사람은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지혜 씨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더라고요. 어머니와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세 사람은 따뜻하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식탁 위에 촛불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이었죠. 스스로 일궈낸 삶,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상.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서윤이는 피아노 앞에 앉아 연습을 시작했죠. 지혜 씨는 소파에 앉아 그 모든 것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구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 평화가 느껴졌어요. 10년간의 고통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지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했어요.